마이크 올려도 되겠네.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목포 그리고 거제, 울산에서 올라온 조선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조선산업의 위기라는 이유로 몇 년 전부터 조선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유예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동자들의 임금에서는 떼고 사용자들은 납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이게 누적된 금액이 벌써 200억이 넘습니다. 정부가 이미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지나가면서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지를 다시 한번 금속노조 은강민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 은강민입니다. 조선소의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면서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꼬박꼬박 떼어서 내었던 4대 보험이 조선 사업의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은 박봉의 월급 속에서도 단 한 번 밀리지 않고 떼어서 내었던 돈들이 사업자가 횡령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4대 보험 체납 처분 유예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연장을 통해서 이들이 노동자들의 돈을, 노동자들의 보험을 횡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4대 보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이, 아니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보장,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제도들입니다. 이것들을 노동자들에게서는 돈을 걷어가고 사용자들이 그 돈으로 이 보험을 들지 않고 사업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만약에 보장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것이 체납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과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지만 지금의 정부 이것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다른지 이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배를 짓는 우리 도크장에서 그리고 선실에서 같은 작업을 하면서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더 힘들고 고된 일들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인간적으로 임금차별 이런 대우들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노동정책과 현주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고 비정규직을 없애야 하지만 노동이 존중받고 생명 안전이 보장받는 일터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이러함에도 국회에서는 노동법 개합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노동법 개혁을 막아내는 싸움을 저희들은 전개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시키고 더 이상 노동법이 개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속노조 은강민 부위원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덧붙이자면 4대 보험 체납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분명히 노동자는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미래소득이
체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의료보험이 납부 유예가 되면 사용주는 도움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에게는 역시 체납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서 집을 옮기고 싶어도 집을 옮기기 위해서 은행에 최소한의 융자를 넣으러 가도 당신은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그 책임이 계속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신 건 아니지만 꾸준히 이런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셨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오셨던 정의당 윤소아 의원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선업의 불황을 이유로 해서 사업주들에게 4대 보험을 체납했을 경우에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부를 주고 유예를 한 것입니다. 그 기간에도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조선 노동자, 특히 하청 노동자들은 의료보험 말씀하셨는데 민연금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나의 최소한의 미래에 기초적인 보장을 받고자 하는 그 소박한 부분을 메워요. 그랬던 그 돈까지 결국 국가가 떼이게 만들고 해서 노동의 조건을 그리고 차후에 복지를 확보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망치는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것도 정부의 주도로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18년 5월 예결특위위원으로서 이낙연 국무총리께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이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낙연 총리께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고 역시 국민연금이 속해 있는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께서도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 분명히 정부와 함께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난 5월 추경 심사를 앞두고 제가 보건복지 예결인데 정말 이 부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수백억 원의 그 피해 중에 단 하나라도 좀 해보자, 조금이라도. 그래서 겨우 6억 원을 편성을 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소한 구제를 하는 통로를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재정당국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정책을 진행할 때는 사례가 없어도 이렇게 추진하더니 정작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에 일으킨 당사자가 사례가 없어서 처리를 못한다. 이런 기가 막힌 변명을 넣어놓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정부의 실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지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 구제는 현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와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치열하게 제기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윤소아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기 전에 짧게 발언을 할 건데요. 기자회견문 낭독은 그제에서 오신 교통고 김동성 조선하청 지회장님 그리고 전남에서 서남지역지회 윤영생 지회장님 그리고 울산의 현대중공업 산하청지회
이승호 지회장 이렇게 세 분이 발언을 하실 겁니다. 그 전에 짧게 발언을 하시고 기자회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산하청 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그 4대 보험 체납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4대 보험 체납 때문에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 카드 발급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속을 지켜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 정부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 4대 보험 체납 피해 책임지고 해결하라. 오늘 또다시 조선소 하청 노동자 4대 보험 체납 피해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선 우리의 마음은 참담하다. 국무총리가 약속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을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정부 누구의 약속을 더 받아야 한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4대 보험 체납 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하청 노동자 피해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체납 처분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 그 결과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임금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 결과적으로 4대 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사용주가 횡령한 것이고 정부가 이 같은 횡령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렇게 정부가 보장하고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에서 횡령한 4대 보험 체납액이 2019년 5월, 8월 현재 7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2017년 12월까지 체납 처분이 유예되었던 국민연금 체납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국민연금이 체납되면 공단은 노동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체납액 전부가 고스란히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특위에서 정의당 윤소화 의원이 조선업 하청 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피해에 대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10월 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체납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 인정을 요하는 윤소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해서 근로자들에게 본래의 자기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의 피해를 방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같은 임기응변식 답변과 무책임한 방치 속에 하청 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하여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체납액은 2018년 1월 134억 원에서 2019년 8월 207억 원으로 70억 원이 넘게 늘어났다. 또한 조선업 사업장 국민연금 전체 체납 사업장 1,323개 체납액 254억 원 중에서 탈퇴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장 수로는 91%, 체납액으로는 81%에 달한다. 정부의 무책임과 방치 속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이미 현실화된 것이다. 조선업 하청 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명백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탁상 행정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역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조선업 하청 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피해 250억 원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체불임금, 체당금 제도를 전용하여 조선업 하청 노동자 국민연금 체납액 정부가 선납부하고 체납 사용자에게 후 징수하라. 2019년 10월 17일. 예. 예. 기자회견 낭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부 종합청사로 이동해서 이낙연 총리에게 항의 사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경남 창원을 찾았을 때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도 총리는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